안녕하세요. 김효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시연 변호사입니다. 범죄라는 건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서 바라봐야 되는 사건이고요. 당연히 남성분들이 피해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성범죄라는 거는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 만일 피해자가 남성이다 라고 가정할 경우에 문제의 사실관계를 두고 여성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상대 여성의 주장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의 어떤 여성의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한 점은 없는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성 변호사님들의 활약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오명희 변호사님이랑 같은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성범죄라는 거는 굉장히 좀 섬세하고 또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피해가 발생했음이 좀 명확한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때 사과문을 전달하는 그 사과 문구 하나하나, 그리고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꼭 피의자 변호에 더 적합하다거나 피해자 변호에 더 적합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성범죄 피해자 분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당하신 분들이고요. 공론화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신고나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비난의 화살을 본인에게 돌리는 분들도 봤고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하셨던 분들을 봐서요. 그 사건 자체로 인한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겪게 되는 심리적, 정신적 피해도 저희가 충분히 케어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하는 말씀이고 성범죄는 아무래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정말 특징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한 뒤에도 피해당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피해자로서는 이중으로 고통받는 게 이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피해자분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남성인 피해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 통념상 남성분들은 피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 대리를 할 때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많이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은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피의자의 억울함이 풀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어플에서 여성분을 만났고 둘이 이제 호감을 쌓아서 성관계까지 나아갔어요. 충분히 합의가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남성분이 이제 고소를 당한 겁니다.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했고 제가 그 케이스를 접하면서 물론 피해자다움이라는 특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강간을 당한 여성이라면은 하지 않을 행동들을 좀 많이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어떤 카톡 대화들 사이에서 정말 그 뉘앙스를 찾아내는데 많이 주력을 했고 다행히 이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좀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었고 수사관한테도 주요하게 작용했어서 이제 무혐의 받았을 때 정말 기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였던 의뢰인분께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저희를 찾아오셨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피해자분께서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이었고 또 진술도 약간 흔들렸던 부분이 있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었는데요. 사실은 전 이걸 진행할까 말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항고 인용률이 얼마나 낮은지도 알고 있었고 사실 인용되더라도 이게 또 기소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수차례 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근데 끝까지 좀 싸워보고 싶다 또 울면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 그럼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던 거고 사실 정말 어려웠어요. 그 기록 자체를 검토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 피의자의 진술에 그 모순이 있으면 그거를 굉장히 집요하게 좀 파고들었어가지고요. 결국은 재기수사가 떨어졌고 또
또 이후에 뭐 대질 조사도 받았고 또 의견서도 한 5차례 정도 더 내서 작년에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이든 피해를 입힌 사람이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든 변호사를 만났을 때 앞으로 형성된 그런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서 그런 내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걸 누락하시고 감추시는 순간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쟁점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떤 변호사도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저희 동감 같은 경우는 처음 아마 방문 상담 하시면은 보통은 15분, 20분 이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진행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저희도 이제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그거는 꼭 조언드리고 싶고요. 꼭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선임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사건을 연루됐다면은 가급적 빨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신념이 99명이 저희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더라도 저희는 의뢰인분의 말을 100% 믿어준다라는 것이 저희의 신념이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편하게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변호인단입니다. 감사합니다.